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너무 늦게 깨달아 후회가 되는 것 제2편, 좀 더 일찍 인생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고 아쉽다입니다. 67년이란 긴 세월 살아오면서 겪어보고 거쳐오는 과정에서 나름 지혜로 남은 경험들을 공유해보는 잡다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대단히 주관적이지만 나는 이랬다, 내 생각은 이렇다이지 절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하는 자기 생각을 정답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그냥 이야기꾼으로 풀어보고 공감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로 폄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 속에 같은 은퇴자는 공감 또는 그냥 우찌요가 되기도 하고 또 뒤따라오는 예비 은퇴자분들에게는 여러 갈래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한 길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엄선해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라디오라 생각하시고 틀어놓고 가볍게 들어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하시면서 흘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살다 보면 타고난 성격, 또 자라온 환경, 또 본의 아니게 겪게 되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등으로 각자 자기 나름 일정한 형식의 삶의 기준, 철학, 지식으로 판단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시골 깊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배고픔에 시달리고 부모님들 역시 나름 죽을 고생을 하며 사셨지만 굶주림 하나 해결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배운 게 없어 유식하지는 않지만 그 신념 하나는 굉장히 강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냥 누구나 가는 초등학교 졸업이면 되고 기껏해야 중학교 정도.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식량 기우하는 농사로 장남 하나는 대학을 시켜보려는 너무도 터무니없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품고 사시자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농부란 농사를 지어서 양식도 하고 나머지를 팔아 그 돈으로 다른 생필품을 사야 농부란 직업으로 의미가 있는데 농사를 지어도 식량을 하기도 빠듯하니 곡식을 팔아서 다른 것을 장만한다. 거의 그런 일이 없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견디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아껴라, 저축해라,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 식구는 많고 늘 바람잘 날 없으니 걱정이 많고 앞일에 대해 낙관이나 긍정보다는 안 될 경우를 대비하는 걱정하는 비관적, 부정적 생각과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 될 거야 보다는 힘들지도 몰라,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라 등 약간 미래를 어둡게 불투명하게 보고 저축하고 아끼고 제약을 대비하는 그런 습성이 정신과 몸에 굳으며 전체적으로는 세상을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낙관보다는 비관으로 보는 습관이 굳어지고 생각이 그러니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말도 부정적, 비관적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누가 봐도 비관론자, 부정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애매모호한 사람, 때에 따라서 부정적,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떠올리면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안 좋게 말하는 뚜렷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싱글벙글 잘 웃고 늘 밝고 심하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긍정적이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성향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직장 다닐 때 인사연수팀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며 이런 설문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자신을 부정적인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 합숙을 하며 교육을 하다 보면
위에서 말한 대로 긍정론자, 부정론자인지 애매모호한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은 뚜렷하게 늘 부정적, 비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하는 말투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단어를 많이 선택하고 주장도 그렇게 합니다. 또 한편은 긍정적이고 밝고 낙관적인 사람은 늘 그런 말,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정적 생각과 태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오늘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은 늘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의 부정적인 태도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정해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끼고 지금을 즐기기보다는 나중을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선진국이 되어 우리 개인의 삶도 정말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게 되고 난 지금은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성취해 나가고 새로운 차원의 개발 등의 과감성이 줄어들고 이런 부정적인 태도로는 너무 신중하고 자로재다 기회를 놓치고 뭔가를 해도 너무 조심을 해서 틀을 작게 가져가 꼬물꼬물거리고 지나고 보면 이왕 같은 시간을 들이고 비슷한 노력을 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크게 펼쳤으면 성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론자, 비관론자는 인생을 더 많이, 더 자주 즐길 기회를 뒤로 미루다 다 놓치고 아주 일부만 즐기게 됩니다. 저의 가정사로 좁혀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격, 환경적으로 아주 부정론자, 비관론자로 늘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즐길 기회에도 욕망을 억제하고 저축하고 아끼고 이제 자식들로부터 돈을 줘도 못 쓴다고 놀림을 받습니다. 반면 아내는 결혼 전 친정에서 5남매의 막내이자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또 모든 식구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성품도 큰 욕심, 성부용 뭐 이런 것 없고 그냥 즐겁게 적당히 하며 편안하게 살자 주의입니다. 저는 정반대로 5남매의 장남으로 맞이 역할로 준비하고 돌보기 등 늘 걱정하고 체크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도록 성장 과정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재미나 먹고 노는 것은 훗날로 미루고 이것만 끝나면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성직만 하면 아이들만 다 키우면 은퇴만 하면 한다로 미루고 연기하고 언제나 똑같은 말 지금은 그럴 상황 그럴 형편이 아니다. 늘 부정적으로 보고 아끼고 미루고 낙관보다는 비관이 넘치고 늘 심각하고 굳어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늘 웃음이 많고 낙관적이고 너무 걱정 마. 때가 되면 다 해결되고 어떻게 되겠지. 일단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자자고 그리고는 쿨쿨 잘도 자는데 난 밤새 고민하고 뒤척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골똘히 생각에 잠깁니다. 사실 뭐 별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그래도 고민을 합니다. 아내는 고민해서 걱정해서 풀릴 문제면 이 세상에 고민거리, 걱정거리 하나도 없겠네 하면서 그 기준은 늘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그것도 죽기 살기 아니고 어느 정도 하면 될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너무 난이도가 높거나 통제가 안 되는 외부적 요인이라면 1도 걱정을 안 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마치 남의 일처럼 너무도 태연한 모습에 때로는 같이 걱정을 하지 않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더 사소한 예는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시험에서 1차, 2차 시험이 있고 3차 면접이 있어 최종 합격을 하는 시험이라면 1차 합격하고 환호하면 나는 바로 겨우 이제 1차 합격이야. 웬 호들갑이야. 조용히 하고 2차 준비를 해라. 2차 합격 후에는 아직 최종 면접이 있어 괜히 좋아라 하다가 부정 타서 3차 될 면접도 안 돼. 조용히 조신하게 면접 준비해. 그렇게 최종 면접에서 합격해야 그제서야 잘 됐다. 다행이다. 그래도 또 당부를 합니다. 너무 티나게
좋아하다 친구들 밉상 받지 말고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1차만 합격해도 거침없는 칭찬, 와 대단하다, 축하 파티 해야지,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난리법석을 떨며 마음껏 즐기고 축하해주고 칭찬하고 그 기운을 받아 2차도 잘 될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자아자 기운도 돋우고 한껏 축제 분위기입니다. 2차 합격하면 세상 사람 다 떨어지고 내 자식만 합격한 모양 아주 난리가 나고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면제까지 최종 합격하면 집안 최초, 우리 동네 최초, 온갖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며 플랜카드라도 그을 기세입니다. 때로는 1차만 합격하고 실컷 축하하고 2차는 불합격을 하면 나 같은 경우 그 봐라, 제발 차분히 최종 합격까지 조신하게 처신하라고 했지 야단치지만 아내는 괜찮아, 1차는 합격해봤으니 다음 1차는 식은 죽 먹이고 2차도 경험이 쌓여서 잘 될 거야로 끝을 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고 보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성자다라 하는데 아니라네요. 자주 많이 웃는 자가 성자라고 합니다. 우리 집 가정사에 비추어 보면 저의 삶의 철학을 따르면 최종 합격을 해야 겨우 한 번 웃는 것이고, 아내의 삶의 철학을 따르면 최종 합격하면 3번 웃고 1차만 합격해도 한 번 웃는, 즉 여러 번 웃고 즐길 기회가 있는데 왜 다 떠나보내느냐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보니 아내의 삶의 철학이 절대적으로 좋은 삶의 방식으로 이처럼 긍정적, 부정적, 낙관적, 비관적,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오랜 삶을 살면서 그게 일상에서 쌓이고 쌓여서 사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자신이 비관적, 부정적인 사람인지 낙관적, 긍정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선 자신이 부정적 사고를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투를 많이 쓴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판별 방법 첫 번째는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솔직히 나 말하는 투가 어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물어보면 알게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 후 조용히 앉아서 내가 사용한 단어나 문장, 그리고 말투를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날 대화에서 모임에서 내가 사용한 핵심 단어 10개만 적어봐도 나의 성량이 금방 나옵니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즉 대화 후 대화한 내용을 뒤돌아보며 어떤 용어를 주로 사용했는가, 절반 이상을 그래도 행복한 단어, 긍정적인 단어를 또는 칭찬을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기록을 해보는 것이 사실상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입니다. 친구를 이용할 경우 이 과정에서 가끔 부작용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친한 친구에게 솔직한 평가를 자신이 요청하고도 막상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 가장 친한 친구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좋게 평가해주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속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섭섭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진단받기는 친한 친구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는 대화하는 내용을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것인데, 녹음을 하는 순간 나는 의식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나의 성향도 파악되고 또 친구들 성향도 대화할 때 무심코 넘겼는데 다시 들어보니 이 친구는 비관론적, 저 친구는 낙관론자, 또는 다른 친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중립, 뭐 이런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말투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 비관론적인 태도, 이런 자세를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 나는 그런 사고,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알지만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교정학자는 이런 태도를 바꾸는 데는 제2 외국어를 배우는 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새해가 되면 올해는 외국어 하나 마스터하겠다. 신년 초에 새해 계획을 수없이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제2외국어 마스터하기, 실행하기 엄청 어렵듯이 사고방식, 말투 고치는 것 또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매일 꾸준히 체크하고 점검해줄 감시자가 필요한데 스스로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고쳐가는 방법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화 전 미리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평소처럼 흥분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좋은 구석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최소한 5번 이상은 긍정적인 말 또는 동조하는 칭찬을 할 작정을 하고 대화에 응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도 아주 많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 변화를 잘게 쪼개어서 다이어리에 매일 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고쳐가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매일 PDS 다이어리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영어 공부와 달리기를 실행 여부를 체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매일 때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기록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기록하고 제대로 실행을 했는지 못했는지 OX로 표시를 하며 점검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어도 발음은 한국식이긴 하지만 일반 가정주부의 수준을 넘어선 꽤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자기 자식들은 영어 학원 안 보내고 직접 영어를 집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10km 완주를 아주 여러 차례 했다고 메달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운동장 한 바퀴로 시작을 해서 3년 만에 이런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는데 모두 PDS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매번 계획을 세우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OX로 표시를 하며 점검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한 결과라고 합니다. 모든 게 기록의 힘이라고 고치려고 플랜, do, see, 계획, 실행, 체크를 반복하며 조금씩 고쳐갔다고 3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지만 아무튼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부정적 사고나 말을 바꾸는 수단으로 이 PDS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그분이 영어 공부와 달리기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도입하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매일 꾸준히 하는 행동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이 PDS 다이어리는 자신의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투를 고치는 것도 그 정도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지 잘 안 되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쉽지 않지만 고치면 정말 긴 인생에서 아주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아무튼 지금껏 긴 세월 동안 해온 습관이 있는데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죠. 또 의식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말투를 말하다가도 흥분하면 몰입하면 또 있고 본 모습이 나오겠죠. 저는 비관론자, 부정적 사고론자, 늘 남 비판하는 자로 살다가 이제 내가 부끄러워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다가도 삼키고 또 비관적 미래 예측을 말하려다가도 주워 담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단어, 남 칭찬하는 단어, 남 인정하는 단어를 사용했나를 돌아보며 이 PDS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완전한 긍정론자는 아니어도 지금은 많이 밝아지고 더 자주 웃고 가능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긴 인생 살아보니 긍정적인, 낙관적인, 긍정적, 낙관적 사고와 말투로 살 때 인생이 얼마나 밝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얼굴이 환하고 웃음기가 맴도네요. 그런 소리를 듣고 위에서 저희 가정사를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축하하고 더 많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기왕이면 밝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서 호감도도 높고 또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해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삶의 보탬이 되고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르고 또 너무 늦게 깨닫고 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신할 좋은 기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간에는 긴 인생 끝 무렵에는 전혀 다른 자리, 다른 위치,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너무 늦게 알면 손해가 되는 긍정적 사고, 긍정적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